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이 지나고 7월 1일 오전 11시 반입니다. 타경민이란 이 사람, 연출가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한국 언론이 너무나 우호적으로 보도를 하고 괴벨스 정도나 되는 것처럼 띄워주고 하는데 실수 연발입니다. 그리고 그 쇼라는 게 선의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속임수입니다.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속여 먹겠다는 겁니다. 비핵화 사기 그거에 일조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속이는데 상당히 성공을 한 것 같은데 이번 6.25 남침 70주년 행사를 밤에 하더니 거기서 여기저기 지금 사고가 터졌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이런 꼼수를 쓰는 게. 예컨대 2017년 11월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청와대에서 만찬을 합니다. 거기에 무슨 메뉴를 내어놓았느냐 하면은 독도새우를 내어놓아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독도새우를 먹는다? 그러면은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의 분쟁에서 우리 편이다 하는 인상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일본에서 발칵한 적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걸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독도새우 트럼프가 먹었다고. 이런 건 꼼수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난 2018년 4월 27일 비핵화 사기극의 출발점이 되는 이날 말하자면은 정상회담이라고 부를 수 없는, 왜냐하면 한반도에서 정상은 대한민국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반국가단체고 그 수괴죠. 북한도 정상회담이란 말 쓰지 않습니다. 순회회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회담 당일 만찬 메뉴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먼저 소개를 했는데, 평화와 통일을 위해 애쓰셨던 분들의 뜻을 담아 준비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 봉하마을에서 오리동법으로 재배한 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신안 가거도 해역에서 잡히는 민어와 해삼으로 만든 민어 해삼 편수, 윤희상의 고향 통영의 문어로 만든 문어 냉채, 정주영이 솥대를 몰고 간 서산농장의 한우 숯불고기를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한 언론인은 정상회담이 아니라 음식 전시회를 준비하는 듯하다. 죽은 사람 이름을 들먹이는 것이 잔치상이 아니라 제사상 차릴 것 같아 보인다고 했는데, 결론은 제사상처럼 돼가지고 지금 비핵화 사기극이 들통이 나서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회담에 임했다는 겁니다. 북핵 문제라는 것은 이런 감상이 들어가면은 절대 안 되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에 여기에 윤희상, 김대중, 노무현, 정주영을 등장시켜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비핵화에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위기를 만드는데 일조한 사람 아닙니까? 더구나 윤희상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윤희상은 김일성의 귀염둥이였잖아요. 김대중 씨가 평양회담을 갖기 위해서 4억 5천만 달러를 국정원을 앞세워가지고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로 보냈다. 그래서 비핵화가 되었습니까? 노무현의 14선언, 노무현 김정일의 14선언은 김대중의 6.15 선언을 이어받은, 그대로 하면은 대한민국이 쫄딱 망하게 되어 있는 선언에 도장을 찍었던 사람 아닙니까? 더구나 김정일 앞에서 나는 국제회담장에 가면은 북한의 변호인이 된 기분으로 북핵 문제를 변호했다. 미국과 싸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쌀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결국 이렇게 꼼수를 부리다가 들통이 나고 말했습니다. 들통이. 6.25 전쟁 당시 북한에서 전사한 국군 147구 유해를 미국으로부터 송환해 가지고 그 비행기를 현장에 서울공항,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에 모셔다 놓고 그 비행기에 뭐 영상도 비추면서 그것도 밤에, 그래서 밤에 한 것 같습니다. 쇼를 위해서 밤에 했다 이겁니다. 결국
밤에 쇼를 해가지고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다가 들통이 나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유해를 싣고 온 비행기가 아니었어요. 그 전에 이미 며칠 전에 유해는 와 있었고, 쇼를 위해서 여기에다가 유해를 이틀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꺼내가지고 이 비행기에, 쇼하는 비행기에 옮겨 싣고, 거기서 그날은 보니까 처음으로 유해를 끄집어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유해가 좀 고생을 했습니다. 아니, 국군 포로는 살아있는 분이에요. 살아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나마 유해를 모시고 온 것은 참 잘한 일인데, 그 유해를 연극의 도구로 삼은 것 아닙니까? 꺼냈다가 다시 넣었다가 꺼냈다가 다시 넣었다가. 더구나 이날 노래, 육해공군 해병대의 노래가 나왔습니다. 그 장면은 상당히 근사했어요. 노래를 연주를 하고 자막이 나오는데, 문제는 자막이 엉터리였답니다. 엉터리도 한두 군데가 아니라, 육군가는 2014년에 가사가 바뀌었는데, 바뀐 전 가사가 자막에 나왔고, 해병대가는 아예 엉뚱한 노래의 가사가 나왔답니다. 엉뚱한 노래. 해명인 적선 국가보훈처는 대행사 측에서 중계방송사인 SBS에 군가 자막 파일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는데, 이런 실수가, 이런 어마어마한 행사, 6.25 70주년 행사에 실수가 있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정권의 무능을 보여주는 겁니다.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죠. 크로스 체크. 이것도 다 쇼하는 마음 속에서 이런 실수가 빚어지는 겁니다. 쇼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연주된 애국가의 도입부가 북한 국가와 비슷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KBS 교양학단은 교양학 등에서 자주 반복되어 온 음형이다, 연관성을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자, 타현민이라는 사람이 비서관이 되어가지고 돌아온 뒤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고 언론이 이제 비로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현충일 행사에서는 천안함 연평도 관련 유족과 생존 장병을 초대하지도 않았고, 6.25 70주년 행사 역시 참전 용사들을 위해 저녁 시간대에 행사를 한다고 해놓고는 이렇게 쇼를 하면서 유해에 모욕을 가하는, 그러다가 끝까지 숨기지도 못하고 들통이 나는 언론의 책임이 있습니다. 탁현민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띄워주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면은 김정은도 속일 수 있겠구나, 세계도 속일 수 있겠구나,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연극은 언젠가는 끝납니다. 연극이 끝났을 때 거기 등장한 배우들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연극을 할 때는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그러죠. 그러나 연극이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오는 순간, 저 권력을 놓는 순간, 문재인, 탁현민은 어느 위치에 있을 것이냐. 그때 국민들이 또는 국법이 그들을 어떻게 보게 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생각해야 할 시간도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1년 한 8개월 정도 남았어요. 1년 8개월. 금방 갑니다. 1년 8개월 금방 가요. 4.27 판문점 선언한 지가 벌써 2년이 지났어요. 어제 같죠. 인생 무상을 느낄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권력은, 완장찬 사람은 항상 권력이 영원하다고 생각해요. 인격이 달라집니다. 인간의 인격이 달라지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권력을 잡았을 때 사람이 달라져 버립니다. 또 한 경우에는 인기가 높아지면 사람이 달라져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려고 합니다. 권력을 잡고 인기도 누리겠다. 이거는 허영이, 이만저만한 허영이 아닙니다. 권력과 금력과 명예는 따로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명예를 누려야 될 사람이 학자 같은 사람들이죠. 돈을 탐한다든지 권력을 탐하면 망하죠. 권력 하나만으로 좋게 해야 되지, 이렇게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무슨 인기 스타가 되겠다고 하다가 결국
자업자득, 자충수로 망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게 좀 씁쓸합니다. 그것도 6.25 남침 70주년 위대한 승리의 기념일에 이런 짓을 했습니다. 국군 포로 유해가 연극의 무대 장치 소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국민들 분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